파란 불꽃. 옛날에 수년 동안 왕을 위해 충성을 다하던 병사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그 병사는 많은 상처를 입어서 더 이상 군복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라. 네 충성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돈도 땡전 한 푼 못 준다. 나는 나에게 봉사하는 자에게만 보수를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병사는 밥벌이 수단 하나 없이 그냥 내쫓겨 하루 종일 걸어 저녁 무렵에 어느 숲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땅거미가 내려오자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건 마녀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하룻밤만 묵게 해주시오. 먹을 거랑 마실 것도 좀 주시면 고맙고요. 안 그럼 정말 굶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오호,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누가 떠돌이 병사를 받아줄 것 같아? 하지만 불쌍하니 널 받아주지. 다만 내가 시킨 일을 해야 한다. 그게 뭔데요? 내일 나 대신 정원만 파헤쳐주면 된다. 그래서 병사는 다음날 힘들게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도록 다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일하며 마녀가 말했습니다. 그쯤 하면 됐다. 대신 내일은 다른 일을 시키마. 한 짐의 나무를 잘게 자르거라. 병사는 다음날에 하루 종일 일해 그 일을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어 마녀로부터 하룻밤 더 머물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내일은 훨씬 더 쉬운 일을 시키마. 집 뒤에 오래된 마른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불꽃 하나를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지. 파란 불꽃이다. 절대 꺼지는 법이 없지. 넌 그걸 나에게 다시 건져다 주면 된다. 황금공을 떨어뜨린 공주가 마녀가 되었나요? 공주와 개구리가 생각납니다. 아무튼 다음날 노파는 우물로가 바구니 안에 그 병사를 앉게 해 내려주었습니다. 그가 파란 불꽃을 찾았고 그래서 다시 끌어올려달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그를 끌어올려주다가 거의 다다를 때쯤 손을 내밀더니 파란 불꽃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헐, 이번엔 알라딘이 생각나는군요. 안 돼요 라며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마녀의 나쁜 의도를 단번에 알아챘거든요. 땅 위에 내가 바로 설 때까지 당신에게 이 파란 불꽃을 먼저 줄 수는 없습니다. 마녀는 바로 화를 내며 그를 내팽개치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질퍽한 땅 위에 떨어졌기에 망정이지 아무튼 그는 무사했고 불꽃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에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는 우물을 살펴보았지만 어디에도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한동안 상심에 겨워 앉아있다가 불쑥 호주머니 속에서 뭔가가 느껴져 손을 집어넣어 보니 반쯤 채워진 파이프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마지막 위안을 삼아야겠군. 이라며 파란 불꽃에 대고 불을 붙여 피우기 시작하자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는 모락모락 나며 동굴 속에서 동그라미를 그려 나갔습니다. 그때 불쑥 까만 난쟁이 한 명이 그의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난쟁이가 말합니다. 주인님 명령을. 헐, 진짜 알라딘의 지니인가요? 무슨 명령을요? 병사가 화들짝 놀라 말했습니다. 전 당신이 지시하는 건 뭐든 따라야 한답니다. 그거 잘 됐네. 그럼 우선 이 우물에서 꺼내줘. 난쟁이는 그의 손을 붙잡더니 어느 지하 통로 속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물론 파란 불꽃을 챙겨가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나오는 도중에 난쟁이는 마녀가 숨겨두고 모아둔 보물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는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잔뜩 금화를 챙겨 나왔습니다. 다시 위로 나왔을 때 그는 난쟁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서 그 늙은 마녀를 체포해 판사 앞에 끌고 가자. 곧 들고양이 등에 올라탄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바람처럼 빨리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난쟁이가 다시 나타나 말합니다. 존명, 분부대로 다 했습니다. 마녀는 벌써 교수형에 처해져 목이 매달렸어요. 또 다른 명령은 없으신지요, 주인님? 당장은 됐구나. 일단 집에 가 있다가 호출하면 즉시 나오려무나. 언제든 필요하시면 파이프를 그 파란 불꽃으로 불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바로 대령에 있을 겁니다. 그 후 즉시 난쟁이가 눈앞에서 사라졌고 병사는 자신이 나왔던 그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최고급 여관으로 가 멋진 옷들을 주문하고 주인장에게도 가능한 한 멋지게 자신의 방을 꾸며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준비가 다 되자 병사는 파란 불꽃과 파이프로 까만 난쟁이를 호출해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껏 왕을 위해 충성을 다해왔다. 하지만 내가 얻은 거라곤 무자비한 해고와 굶주림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복수를 원한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밤늦게 공주가 침대에 들면
자고 있는 그녀를 이리로 데려오거라. 그녀가 나를 위해 봉사하도록 시킬 것이다.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그 일은 제게 쉽지만 주인님은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발각되면 주인님은 곤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밤 12시를 가리키는 시계가 종을 치자 문이 열렸고 그 난쟁이는 공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하, 오셨군. 당장 일을 시켜야지. 빗자루를 가지고 침실을 쓰시오. 공주가 그 일을 다 마치자 그녀를 자신의 의자로 부르더니 발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 장화부터 벗기시오. 그런 다음 그가 장화를 그녀의 얼굴에 내던지며 그녀가 그 장화를 다시 주어 깨끗이 닦아 광을 내도록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군말 없이 했습니다. 반쯤 졸린 상태라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렸거든요. 첫 닭이 울자 난쟁이는 다시 그녀를 이고 궁전으로 가 그녀의 침대에 눕혀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공주는 일어나 아빠에게 자신이 꾼 대단히 낯선 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번갯불보다 더 빠르게 거리들을 훑으며 지나갔어요. 그러다 어느 병사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가 저를 하녀처럼 일을 시키는 바람에 방을 쓸고 그의 장화를 닦고 그 밖에 온갖 집안일들을 다 해줘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꿈이라고만 하기엔 제가 진짜로 그 일들을 한 양 지금 피곤하지 뭐예요? 그 꿈은 참일 수도 있다. 내 한마디 일러주마. 일단 완두콩들로 호주머니를 잔뜩 채우고 구멍을 작게 내거라. 그럼 누가 너를 또다시 이고 가게 되면 완두콩들이 거리에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왕에게 보이지 않는 그 난쟁이가 몰래 왕 옆에 서 있다가 왕이 말하는 것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든 공주를 다시 이고 거리를 달릴 때 정말 그녀의 호주머니에서 완두콩들이 하나씩 떨어졌지만 흔적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활한 난쟁이가 도시에 있는 모든 거리에 완두콩들을 뿌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공주는 다시 한번 첫 닭이 올 때까지 집안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왕이 보아들을 시켜 흔적들을 찾게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모든 거리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앉아서 완두콩을 주며 말합니다. 어젯밤에 완두콩 비가 내렸나봐. 딴수를 써야겠다. 잘 때 구두를 잘 챙겨놓거라. 누가 널 이고 간 곳에서 다시 나오기 전에 그걸 거기에 잘 숨겨두어라. 그럼 내가 부하들을 시켜서라도 그걸 찾아내게 할 테니. 까만 난쟁이가 이 계획을 들었고 그래서 밤에 또다시 공주를 데려오라고 하자 자초지정을 알려주며 왕의 이번 계획을 빠져나갈 방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구두를 병사의 집에 숨기는 날에는 만사가 주인님에게 있어 잘 되지 않을 거란 거였지요. 하지만 병사는 시킨 건 아예 라고 했고 그래서 세 번째 밤에도 공주가 와서 하녀처럼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대신 끝나기 전에 병사의 침대 밑에 자신의 구두를 숨겨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왕이 부하들을 시켜 온 도시를 샅샅이 뒤져 구두를 찾게 했고 결국 병사의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병사가 성문 밖으로 도망쳐 있었다는 거고 그의 운은 그리 오래가지 못해 금방 붙잡혀 갇히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워낙에 다급히 도망치다 잡힌 거라 귀중품을 챙기는 것도 잊고 말았습니다. 파란 불꽃마저도. 호주머니를 뒤져보니 딸랑 금화 한 입만 있었습니다. 그가 쇠사슬들에 묶여 지하 감방 창문에 서 있는데 우연히도 옛 동료가 지나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병사는 유리창을 두드려 옛 동료를 다가오게 한 다음 말합니다. 이보게, 여관으로 가서 내가 두고 온 작은 보따리 하나만 챙겨다 줄게. 그럼 내가 자네에게 이 금화 한 입을 주지. 그의 동료가 냉큼 거기로 달려가더니 그가 원하던 것을 가져다 주었고 병사가 홀로 되자마자 파이프에 불을 붙여 까만 난쟁이를 불렀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저들이 주인님을 어디로 끌고 가든 파란 불꽃만 잘 간수해가지고 가신다면 저를 불러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날 병사는 재판에 붙여졌고 그런데 그가 나쁜 짓을 한 게 하나도 없었음에도 판사는 그에게 사형을 내렸습니다. 그는 죽으러 끌려가며 왕께 마지막 소원 하나만 들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게 뭐냐? 고 왕은 물었고 파이프 한 대만 더 피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딱 3모금만 빨라며 하지만 목숨을 구걸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병사는 자신의 파이프를 꺼내 파란 불꽃에다 대고 불을 피웠고 연기가 동그라미를 몇 번 모락모락 피어오르더니 그 난쟁이가 손에 작은 몽둥이를 하나 딱 쥐고서
떡하니 서서 말합니다. 무슨 분부이십니까, 주인님? 저기 저 가짜 판사를 죽도록 때려줘라. 그리고 나에게 너무도 못되게 군 왕도. 그러자마자 마치 번개불처럼 인정사정 없이 난쟁이가 몽둥이 찜질을 해대는데 그의 몽둥이 닿기만 하면 이건 뭐 아작이 나서 쓰러진 채 꿈쩍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두려움에 떤 나머지 자비를 구하며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고, 그래서 왕은 자신의 왕국과 공주를 그 병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